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팔이 막 아파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주잖아요. 네, 뼈에 금이 간 하얀 선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맞아요. 그러면 의사는 그곳을 딱 가리키면서 여기가 부러졌네요 하고 말해주거든요.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눈에 보이고 진단이 확실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내 몸이 아픈 건 사실 불안하지만 적어도 어디가 왜 아픈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치료할지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태를 원하거든요. 네네.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세계, 특히 기술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지점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이 엑스레이 기계가 완전히 고장이 나버립니다. 차트 위에서 막 반짝이는 빨간불, 파란불, 거래량 이런 숫자는 눈에 보이는데 도대체 저 숫자가 오늘 왜 저렇게 요동치는지 진단하는 건 그야말로 안개 속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주가라는 현상 아래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진흙탕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산업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는 시기에는 숫자만 봐서는 절대 그 이면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엑스레이 기계를 제대로 한번 고쳐보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렌즈를 선명하게 닦아볼 텐데요. 늘 새로운 배움을 추구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업을 해부대 위에 올렸습니다. 아, 기대가 되네요. 최근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 바로 LG CNS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경제TV와 딜사이트경제TV의 최신 유튜브 분석 내용,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 뼈대를 발라는 재미나이 심층 투자 전략 리포트, 네이버 금융 실시간 데이터까지 아주 묵직한 자료들을 싹 다 훑어보고 왔거든요. 네, 아주 탄탄한 자료들을 준비하셨군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딱 하나입니다. 투자 초보자분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LG CNS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있으며 최근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 진짜 배경을 완벽하게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이 주식을 당장 사야 합니다. 혹은 팔아야 합니다. 이걸 논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주가 상승이라는 현상 이면에 요동치고 있는 인공지능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를 짚어볼 거고요. 기업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기업을 보시던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튼튼한 분석의 틀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현상부터 바로 짚어보죠. 기업이 안에서 무슨 엄청난 기술을 만들고 있는지를 돋보기로 들여다보기 전에 밖에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거시적인 환경을 먼저 봐야죠. 최근 시장에서 이 기업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는 거시적인 이유가 대체 뭔가요? 일단 시장 전체의 돈의 흐름, 그러니까 수급의 이동부터 봐야 합니다. 딜사이트 경제TV 분석 자료를 보면 현재 숲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한동안 7,800에서 8,000선이라는 꽤 높은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주가가 꽤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동안 주식시장의 자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대한 기둥, 즉 반도체 대장주들에만 엄청나게 몰렸었거든요. 근데 이 기둥들이 단기간에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쉴 새 없이 달렸으니까 이제 좀 피로감이 쌓였다는 거군요. 그럼 그 돈들이 시장을 아예 빠져나가는 건가요?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시장 내부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이동하는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투자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좋아, 반도체가 AI 시대를 여는 칩을 만드는 건 알겠어. 그럼 그 다음은 뭐지? 이렇게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칩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돈을 버는 실적주들 중에서 아직 주가가 덜 오른 골이 어딜까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형주에 몰렸던 자금이 코스닥이나 다른 중소형 실적주들로 넓게 퍼지는 이른바 키맞춤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키 맞춤 장세요? 키가 너무 큰 친구들 옆에서 아직 키가 안 자란 친구들을 찾아서 높이를 맞추고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마주친 곳에 LG CNS의 아주 압도적인 성적표가 있었네요. 네, 실적이 정말 눈에 띄게 좋게 나왔죠. 제가 네이버 금융 데이터를 보니까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942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9.4%나 증가했어요. 흔히 말하는 SI, 그러니까 시스템 통합 기업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수치더라고요. 현재 주가도 83,000원대고 시가총액은 8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영업이익이 20% 가까이 성장했다는 건 단순히 비용을 아껴서 쥐어짠 게 아니라 사업의 체질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에 타이밍도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사건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이 통과된 겁니다. 데이터 센터 특별법이요? 오, 그게 LG CNS랑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AI를 구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지으려면 전력 공급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자체 인허가, 환경 규제,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기업 입장에서는 짓고 싶어도 규제에 막혀서 수년씩 걸리는 엄청난 골칫거리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겁니다. LG CNS처럼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꽉 막혀있던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활짝 열린 거나 다름없는 아주 강력한 제도적 호재를 만난 셈이죠. 잠깐만요. 실적이 좋은 것도 알겠고 데이터 센터 규제가 풀렸다는 것도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시장 자금이 갈 곳을 잃고 돌고 돌다가 마침 법안 통과 타이밍이랑 딱 겹쳐서 우연히 수혜를 입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시장에 IT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유독 LG CNS에 자금이 쏠리는 그들만의 특별한 무기가 도대체 뭔가요? 운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실력이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테마의 바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LG CNS는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로 지금의 시대적 트렌드와 완벽하게 유압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트렌드요? 그게 어떤 건가요? 그 거대한 트렌드의 이름이 바로 기업용 AI입니다. 기업용 AI라?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흔히 쓰는 챗GPT 같은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열광했던 AI는 주로 개인 소비자를 위한 B2C 시장이었습니다. 챗봇한테 숙제를 물어보거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시기죠. 하지만 이제 진짜 거대한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은 다릅니다. 그럼 어디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바로 기업용 AI, 전문 용어로는 AX, 즉 AI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라 실제 공장의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글로벌 물류망을 효율적으로 짜주고 막대한 에너지를 절감해주는 산업용 AI 말이죠. 아,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엄청난 발표가 하나 있었던 거군요. 미국의 방산업체, 무려 국방부와 중앙정보국, CIA 같은 안보기관들이 쓰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LG CNS가 손을 잡았잖아요. 네, 시장을 아주 놀라게 한 뉴스였죠.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 저는 왜 한국의 IT 회사가 미국 국방부가 쓰는 시스템 회사랑 엮이지? 하고 되게 의아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십입니다.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그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건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현실 어떤데요? 인사팀이 쓰는 데이터 시스템 다르고 공장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 다르고 물류창고 재고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부서마다 시스템이 완전히 쪼개져 있어서 서로 전혀 소통이 안 되거든요. 아, 부서 이기주의가 데이터에도 그대로 존재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라고 부르죠. 사일로, 즉 곡식 저장고처럼 데이터가 꽉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비싼 AI를 도입해도 재료인 데이터가 엉망진창으로 흩어져 있으니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올 리가 없죠.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렇죠. 그런데 팔란티어는 바로 이 복잡하고 방대한 이종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해서 분석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AIP라는 아주 강력하고 검증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점조직 데이터를 쫙 통합해서 찾아내던 그 무시무시한 기술을 기업 데이터 통합에 쓰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럼 팔란티어가 그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그냥 직접 기업들한테 팔면 되지. 왜 굳이 LG CNS랑 손을 잡은 건가요? 여기서 LG CNS가 최근에 신설한 FDE, 즉 전방 배치 엔지니어링 조직을 주목해야 합니다. 팔란티어의 시스템이 아무리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한국에 있는 특정 기업의 공장이나 사무실 환경에 딱 맞게 설치하고 최적화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 미국식 시스템을 한국 공장에 그냥 꽂은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LG CNS의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서 고객사 현장으로 직접 파견을 나가는 겁니다.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스템을 직접 뜯어 고치고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이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이제야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LG CNS는 단순히 박스에 포장된 AI 소프트웨어를 띡 하고 택배로 보내주는 회사가 아니네요. 네, 훨씬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상처럼 쌓아둔 복잡하고 지저분한 데이터라는 날것의 재료를 가져다가 팔란티어라는 전 세계 최고급 주방기구를 활용해서 그 회사의 입맛과 체질에 딱 맞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주는 일종의 AI 맞춤형 출장 셰프 같은 거군요. 오, 그 비유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밀고 나가보죠. 만약 청취자분이 식당 사장님인데 갑자기 미슐랭 3스타 주방장이 쓰는 최고급 오븐을 선물 받았다고 해보죠. 설명서도 막 복잡한 영어로 되어 있고 버튼이 수십 개입니다. 벌써 머리 아프네요. 오븐이 아무리 좋아도 당장 쓸 수가 없겠죠. 오히려 주방 자리만 떡하니 차지하는 완전 애물단지가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AI라는 혁신적인 도구를 원하지만 막상 주어지면 이 데이터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고 조리해야 할지 되게 막막해 하거든요. 그 간극을 메워주는 게 바로 시스템 통합, 즉 SI 기업들의 역할입니다. 중간에서 통역사 역할도 하고 요리사 역할도 하는 거군요. 네. LG CNS 같은 맞춤형 셰프가 고객의 주방에 직접 들어가서 팔란티어라는 최고급 도구를 세팅해주고 요리법까지 다 맞춰주는 겁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통합의 가치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죠.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 플랫폼이니 소프트웨어니 하는 이야기들은 솔직히 여전히 컴퓨터 화면 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적인 일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래서 그 AI가 현실 세계의 우리 삶이나 산업 현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다는 건데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심층 분석의 다음 핵심 챕터거든요.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현실 세계로 내려온 AI, 이른바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요? 네. 최근 LG CNS가 피지컬 웍스라는 플랫폼을 공개했는데요. 피지컬 웍스라? 육체 노동을 하는 AI라는 뜻인가요? 공장에서 직접 삽질이라도 하나요? 하하,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공장이나 거대한 물류센터를 가보시면 무거운 짐을 나르는 로봇, 물건을 빠르게 분류하는 로봇 등등 수많은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로봇들이 제조사도 다 다르고 운영체제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데이터 사일로 현상처럼 기계들도 다 따로 노는군요. 정확합니다. A사 로봇은 A사 프로그램으로만, B사 로봇은 B사 프로그램으로만 움직이죠. 피지컬 웍스는 이 서로 다른 수많은 로봇들을 하나의 거대한 두뇌로 연결해서 통제하고 학습시키는 플랫폼입니다. 와, 스마트폰으로 치면 삼성폰이든 애플폰이든 상관없이 모든 기기를 한 번에 조종할 수 있는 거대한 운영체제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통합 통제센터죠. 제가 리포트를 쭉 읽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더 기가 막힌 수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북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LG CNS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이름이 팩토바인데 이걸 도입한 공장의 불량 반품 비용이 무려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7%가 아니라 70%요? 네, 제조업에서 불량 반품 비용 70% 감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수치입니다. 이익률을 수직으로 쫙 끌어올리는 결과니까요. 여기서 제가 꼭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AI 소프트웨어가 공장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고 직접 불량품을 손으로 골라내기라도 하는 건가요?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죠. 예전에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제품이 쫙 지나가면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고 분량을 골라냈잖아요. 네네. 당연히 피로도 쌓이고 졸다 보면 실수도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팩토바 같은 솔루션이 도입되면 공장 곳곳에 정밀한 센서와 고해상도 카메라가 아주 촘촘하게 설치됩니다. AI는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미세한 진동, 온도의 미세한 변화, 0.1mm 단위의 스크래치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빨아들입니다. 기계의 진동이나 온도까지 데이터로 쓴다고요? 네. 단순히 불량품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3번 압축 기계에서 평소와 다른 아주 미세한 진동 패턴이 감지되면 AI가 즉각 판단합니다. 이 진동 패턴이 계속되면 30분 뒤에 생산되는 제품부터는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95%다. 이렇게요.
와, 진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미래의 분량을 미리 잡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불량이 대량으로 발생하기 전에 기계를 미리 멈추고 엔지니어에게 점검을 지시하는 거죠. 사후 처리가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비용이 70%나 극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와, 단순히 눈으로 검사하는 걸 넘어서 기계의 컨디션 자체를 읽어내는 거군요. 저희 방송 준비 자료 중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직관적인 비교가 하나 있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뇌와 신경망 역할을 하는 현대 오토에버가 있다면 LG그룹에는 LG CNS가 있다고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이나 LG전자의 가전 공장 자동화를 책임지는 핵심 두뇌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그룹의 인프라를 통째로 관리하면서 쌓은 그 엄청난 노하우가 팩토바라는 솔루션으로 딱 뭉쳐져서 이제 해외 북미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완전 약점이 없는 천하무적 기업 같아요. 근데 방금 현대오토에버 이야기랑 LG그룹의 두뇌라는 수식어에서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하나 딱 켜졌습니다. 오, 어떤 경고등인가요? 조금 삐딱하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불량률 비용을 70%나 줄인 기술력, 훌륭합니다. 근데 결국 LG라는 거대한 뒷배경, 다시 말해 가만히 있어도 그룹사들이 일감을 막 몰아주는 캡티브 마켓, 즉 내부 시장이 있어서 그냥 쉽게 돈을 버는 거 아닌가요? 아, 뼈아픈 질문이네요. 밖에서 막 피 투지게 경쟁해서 따낸 실력이라기보다는 온실속 화초처럼 그룹 물량으로 되게 편하게 실적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투자자가 기업의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 있는 그런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는 건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죠.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재무적인 강점이라는 빛과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그림자를 동시에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 빛과 그림자라 흥미롭네요. 먼저 긍정적인 신호, 빛부터 살펴보죠. 일단 재무 구조를 보면 굉장히 튼튼합니다. AI와 크라우드 부문 매출이 3조 5,872억 원을 넘기면서 7%대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거든요. 3조 원이 넘는 매출이요. 덩치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증권사 리포트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듀폰 분석이라는 기법을 통해 들여다본 이 회사의 자본 효율성입니다. 아, 듀폰 분석이요? 이름부터가 뭔가 되게 복잡한 경제학 용어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리포트에서 본 건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 15.2%로 아주 높다는 거였거든요. 네, ROE 15.2%라는 건 내 돈 100만 원을 투자해서 15만 2천 원을 벌어들인다는 뜻이니까 아주 훌륭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듀폰 분석은 이 15.2%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속살을 세 가지로 딱 분해해서 보여주는 기법입니다. 아, 수익률의 성분 분석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순이익률, 공장이나 장비 같은 자산을 얼마나 부지런히 굴리는지를 보는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은행 빚을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를 보는 부채 레버리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오호,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이 진짜 장사를 잘해서 낸 건지 아니면 빚을 잔뜩 끌어다 써서 막 뻥튀기 한 건지 엑스레이를 한번 더 찍어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LG CNS는 빚을 무리하게 써서 수익률을 올린 착시 효과가 아닙니다. 장사를 잘해서 남기는 순이익률이 6.8%로 견고하게 딱 방어되고 있고요. 그 짭짤하게 남기고 있네요.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자산을 회전시키는 총자산 회전율이 1.4회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1.4회가 좋은 건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자산을 1년간 한 바퀴 반, 가까이 1.4바퀴나 굴려서 매출을 뽑아냈다는 뜻입니다. 앞서 지적하신 캡티브 마켓, 즉 LG그룹이라는 안정적인 거대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공장과 인력이 쉬지 않고 계속 팽팽 돌아가면서 현금을 창출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아하, 그룹 물량이 있는 게 자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환율 환경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보면 포워드 커브가 완만하게 우하향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그 부분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습니다. 포워드 커브 우하향? 이론이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강해질 거라고 시장이 예상한다는 뜻 맞나요? 네네, 정확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갈 때 환율 차이로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차익 거래를 노리고
지금 한국 주식을 사러 들어올 유인이 커진다는 의미로 읽히던데요. 완벽한 통역입니다. 기업 자체의 기초 체력도 튼튼한데 외국인 자금까지 쑥쑥 들어오기 좋은 환율 환경까지 조성되어 있다는 것. 여기까지가 LG CNS를 감싸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빛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보죠. 완벽한 기업은 없으니까요. 리포트에서 지적한 비판적 시각, 이른바 레드팀 테스트에서 발견한 치명적인 그림자 혹은 아킬레스건은 대체 무엇입니까? 아주 명확한 리스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적인 마진율의 한계입니다. 아까 제가 LG CNS를 맞춤형 셰프라고 비유했었죠. 네네, 팔란티어라는 도구를 엄청 잘 쓰는 출장 셰프라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셰프가 쓰는 핵심 조리법이나 도구가 온전히 자기들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전체 매출 대비 연구개발, 즉 R&D에 투자하는 비중이 0.8%에서 0.9% 수준에 불과합니다. 1%도 안 된다고요? IT 기술 기업치고는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없는 독자적인 AI 기술을 밑바닥부터 창조해낸다기보다는 이미 완성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나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가져다가 고객사에게 연결해주는 리셀러, 즉 재판매자 성격이 훨씬 강하다는 뜻입니다. 아, 직접 농사지어서 파는 게 아니라 떼어다 파는 도매상 느낌도 좀 있네요. 네, 그렇게 되면 매출의 덩치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지만 핵심 기술을 빌려 쓰는 대가로 막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업 손에 남는 순수 마진율은 일정 수준 위로 뚫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천장이 막혀 있는 거죠. 제주는 셰프가 넘고 팁은 냄비 만든 회사가 떼어간다는 거군요. 하하,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자는 진행자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캡티브 마켓의 역설입니다. 아까 온실 속 화초 같다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가만히 있어도 일감이 들어오니까요. 맞아요. 구급사의 든든한 지원은 평화로운 시절에는 최고의 무기지만 위기가 오면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으로 돌변합니다. 위기라뇨? 어떤 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캐즘 현상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로 인해서 LG그룹 내에서 가장 막대한 돈을 쓰면서 공장을 짓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신규 배터리 공장 투자를 동결하거나 확 축소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LG CNS 입장에서는 새 공장에 시스템을 쫙 깔아주고 돈을 든든하게 받아야 하는데 공장 자체가 안 지어지면 하루아침에 일감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리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룹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룹 계열사의 사업 사이클이 꺾여버리면 CNS의 수주잔고도 직격탄을 맞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맹목적으로 기술력만 믿고 투자하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현실적이고 무서운 변수들이 숨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심층 리포트에서도 기대값을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니 초전도체니 하는 막연한 테마주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기업용 AI나 디지털 전환은 앞으로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돈을 써야 하는 필수 비용인 건 맞거든요. 네네. 방향성 자체는 확실하다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오면 미련 없이 손실을 끊어내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플랜 B가 무조건 있어야겠네요. 반대로 북미 스마트 팩토리 진출이 계속 성과를 쭉쭉 내면 목표가까지 수익을 여유롭게 끌고 가는 거고요. 철저하게 시나리오별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특정 정치적, 경제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오직 철저하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구조적 메커니즘만을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파편화되어 있던 정보들을 모아서 오늘의 심층 분석을 한 장의 요약본으로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LG CNS에 뜨거운 돈이 몰리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나 운이 절대 아닙니다. 네, 거대한 흐름이죠. 세상의 관심이 챗GPT로 대변되는 소비자용 AI 장난감에서 실제로 공장을 돌리고 물류를 바꾸는 기업용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산업으로 넘어가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팔란티어라는 강력한 무기와의 동맹, 그리고 팩토바를 통해 불량률을 무려 70%나 감소시킨 스마트 팩토리 기술력이 실적이라는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짚었던 것처럼
매출 대비 1%도 안 되는 R&D 비중이 보여주는 리셀러로서의 마진 한계, 그리고 LG그룹이라는 든든한 우산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는 캡티브 마켓의 리스크, 이 명확한 그림자 역시 여러분의 투자 노트 한 편에 반드시 적어두셔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엑스레이 기계를 고쳐서 LG CNS라는 기업의 뼈대를 깊숙이 들여다본 시간 어떠셨나요? 주식시장에서 매일 깜빡이는 그 빨간색, 파란색 숫자들이 이제는 그냥 요행을 바라는 도박판의 패가 아니라 세상의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성적표로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업의 사업 구조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결국 투자가 세상의 변해가는 궤적을 읽어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헤어질 시간인데요. 늘 그렇듯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뭔가요? 처음에 우리가 LG CNS를 팔란티어라는 도구를 아주 잘 활용하는 AI 맞춤형 출장 셰프라고 불렀잖아요. 중간에서 시스템을 딱 통합해주는 역할이요. 네네,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5년 뒤, 10년 뒤에 팔란티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플랫폼 거인들의 AI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밀키트 포장면 뜯으면 알아서 요리가 뚝딱 되듯이 시스템이 다루기 쉬워진다면 어떨까요? 와, 엄청난 상상인데요. 복잡한 데이터를 기계가 알아서 척척 정리해줘서 굳이 중간에서 시스템을 통합해주는 출장 셰프가 아예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면 말입니다. 기업용 AI 생태계의 가장 본질적인 딜레마를 정확히 찌르는 질문이네요. 기술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결국 대체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때 과연 LG CNS는 남이 만든 기계를 그저 달아주기만 하는 단순 설치 기사로 전락하고 말까요? 아니면 그동안 현장에서 땀 흘려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AI 레시피를 창조하는 진정한 크리에이터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고민해볼 만한 화두입니다. 기업용 AI 혁명의 다음 챕터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여러분도 투자자의 시선으로 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호기심의 안테나를 끄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엮어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